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아무래도 대전이 아울렛 매장 공화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전 테크노밸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호텔 부지에 아울렛 매장으로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네, 저 한남대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이규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경실련 산하 대기업 유통 저지 입점 대책위원장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오늘 처음이시죠? 네. 제가 처음 만나게 한 것 같은데 뭐 주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경제정의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은 걱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전 유성구 관평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 테크노밸리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울렛 매장 추진 경위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05년도에 그 관계 회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숙박시설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거부돼서 이번에 아울렛 매장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요. 우선 관평동에 들어서게 될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교수님 한번 짚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그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이게 인터넷 방송이 의뢰를 받고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몇몇 사람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교통 문제가 지금 이제 완웨이로 지금 돼 있습니다. 둥그렇게 완웨이로 가게 돼 있는데 그 교통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아무래도 지역의 그 아울렛 매장과 관련된 상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규모 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예. 뭐 주요한 용도는 아울렛 매장이라고 해도 거기에 다양한 또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대표적으로 그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지금 이제 용산동 말씀하신 지역은 그 업체에서 명품 아울렛이라는 명칭으로 개발을 한다는데 이 명품 아울렛은 그 외국 유명 브랜드 그 명품, 소위 말하는 명품 2월 상품을 갖다 파는 그런 형태의 이제 유통인데 사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여주 아울렛 또 이번에 최근에 문제된 이천의 롯데 아울렛 이렇게 대규모 아울렛들은 거의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대기업들이 왜 이런 아울렛 입점에 출점을 왜 혈안이 됐냐면은 지금 백화점이나 그 대형 유통점은 뭐 그 상승세가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울렛들은 매년 평균 30%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특히 이 용산동에 있는 대덕 테크노밸리 그 아울렛 입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그 업체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그 용도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이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묘안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그 붐이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 아울렛을 유치해서 현대라는 업체 그 외에 두 업체랑도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 업체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혜 시비도 있지만은 뭐 지가 상승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현대 아울렛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 때문에 이렇게 예, 입점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교수님은 마케팅을 전공하시네요. 예, 저는 마케팅 학회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예, 계시고. 예, 예. 예. 제가 명함에서 예, 그 예.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 이제 아울렛 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단순한 의료 판매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편의 시설이나 뭐 예. 식당 뭐 이런 것도 같이 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죠. 다 채우려면 예, 그렇게 그렇죠. 될 경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 대전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예.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런 아울렛 매장은 전반적으로 이게 상권에 보면은 백화점은 좀 이게 좀 비싼 제품이고 좀 명품도 많고 그런 백화점은 그 문화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할인점 우리가 말하는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는 할인점들은 조금 저가 상품 중심으로 편의품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아울렛 매장들은 보통 백화점이나 주위에서 좀 판매가 남았던 제품이나 또 이원하는 상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통 40%나 이게 퍼센트를 낮추면서 빨리 소진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한 그 수량을 맞추어서 생산하지만 그게 판매가 안 되는 것은 빨리 소진해야만 또 다음 신제품을 또 예측하고 하기 때문에 아울렛 매장은 꼭 필요한 매장이죠. 매장인데 문제는 그 아울렛 매장이 지금 이제 대단히 몇 개의 개념도 아니고 큰 개념으로 지금 들어서는 그 대단히 개념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대단히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고객들이 와서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쇼핑을 하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 명품 아울렛 매장을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명품이 수가 한계가 예.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부지가 한 3만여 평 되는데 예. 예전 평수로 그런 평수를 명품만으로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저가 제품도 들어와야 되고 예. 그런 편의 시설이나 다른 쪽 또 기업은 수익을 쫓아서 그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돈이 될 만한 것은 네.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편법이나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지역 상권이나 대전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 중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자본금이 뭐 미미하다든지 경쟁하기는 좀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보호 장치가 필요할지 뭐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아울렛 매장으로 지구단위 계획상의 용도를 이제 바꿔야 된다고 네. 하던데 그런 절차를 바꿔서 호텔 부지를 일반 아울렛 매장으로 바꾼다고 할 때 그 처음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그때 분양받은 시세하고 상업용지로 바꿔서 아울렛 매장이 됐을 때의 시세하고의 그 차익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예, 같은데 예. 그 호텔 부지를 용도 변경할 때 그 뭐 예. 적당한 이유나 형평성이 있다고 보시는죠?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 지금 호텔로 인가됐을 때는 테크노밸리가 예전에는 빈 땅이었지 않습니까? 넓은 땅에서 테크노밸리의 그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직군. 그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땅 전체 흐름 벤처기업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뭐 아파트도 존재하겠지만 호텔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호텔이 그 부지를 할당했고 대전시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와서 호텔이 지금 들어서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호텔이 들었을 경우에
이윤이 창출돼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는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그 하드웨어를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본다 해서 아마 머뭇거리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데득밸리가 클러스터로서 어떤 역할을 존재하기 위해서 호텔이 존재인데 다시 이게 아울렛 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그 클러스터 속에서 이 아울렛 매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하나의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기존의 상권에 이미 점유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호텔이 들어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완전한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경쟁자가 옆에 나타나서 결국은 자신은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들이 이 반발과 거기에 대한 거세한 그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전시나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이게 큰 틀 차원에서 이거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의 쟁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초에 이 도시계획, 특히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중장기적인 관점.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후, 30년으로 내다보고 하는 그 도시의 100년지 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뀐다고 할 경우 그럼 대전시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또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결국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바꿔주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뭐 행정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입장에서 기업의 이 어떤 영향평가서나 여기에 있는 그 지역 협력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기업 대전시 입장이나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들으면서 대전시장이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전 시장이나 이런 책임자들이 지자체 책임자들이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이제 그 지역의 상권이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괜찮아요. 이제 저녁에 가보면 평일날도 주차할 공간이 없고 뭐 그 안에 식당도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 안에 가보면.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도 괜찮은 상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숙박시설이나 연예시설이나 또 외부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그런 공간은 지금 적당하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 사정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역 사정은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저도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이제 저도 다녀왔는데 저는 여기 오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주장을 하고 싶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까 교수님이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시계획은 공적인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뭐 이런 그 계획이 목적과 취지대로 안 가고 이게 수시로 바뀐다면은 그건 또 전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서 대전 시민으로서 또 하나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특혜 시비 여기가 해당 부지가 어쨌든 그 용도를 제한한 이유로 해서 이제 저렴하게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당으로 계산해서 이제 제가 아는 게 이제 평당으로 계산하기는 220만 원에서 그 분양을 받았고 그 외에 그 공동주택 용지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300만 원 정도로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오래전 얘기고 또 이게 만약에 아울렛으로 해서 좀 만약 허가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 토지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현재 그 세종시나 이런 후광적인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냥 얼른 따져봐도 두세 배 이상의 그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특혜 시비가 있다고 봐줄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또 가져놨는데 이제 이 업체에서 어쨌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빌미로 이제 용도 변경해서 바꿔가면은 이유가 좀 석연치 않을 뿐더러 여기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온라인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데 가서 이런 거를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또 이런 사은품을 주면서 아줌마들을 고용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뭐 이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박사님도 저 지적해 주셨듯이 그 일대 그냥 그 프랭카드를 또 명품 아울렛에서 걸어놓고 근데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은 거의 소설 수준입니다. 뭐 총 투자 금액이 2,700억에다 250브랜드 또 항상 이야기하는 이런 대규모 대기업 유통시설이 들어올 때는 지자체도 그렇게 그거를 좀 강구하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첫째 고용 창출, 뭐 대규모 고용 창출이 일어나며 또 뭐 세수가 증가되고 관광객이 뭐 몇백만 명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지역 경제가 뭐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제가 이제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저희들한테는 절실합니다. 우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하려는 명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권 영향평가나 이제 지역 협력서에 이제 자기들이 주장을 내세웠겠죠.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 주장은 그런 거 뭐 받아들이는 제도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이제 공무원이 평가해서 막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전인수격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선 그 전례로 제가 이제 좀 이걸 조사를 해왔는데 세수 증가에 대한 거는 우선 최근에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그러니까 이천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물류단지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원래 취지대로 개발이 안 되고 유통 시설이 들어왔는데 이천시에 이제 지금까지 납부한 지방세가 이제 12억 3,100만 원으로 이천시 1년 지방세 수입이 2,650억 원인데 0.4%에 불과합니다. 미미합니다, 세수도. 네, 또 이제 거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돈들이 선순환 돼서 지역에 이제 투자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대기업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고 하니까 거기서 창출되는 자본이나 이익들은 다 서울로 가져가고 또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그 본사에 있는 그 이제 알짜 일자리, 정규직이나 고위직 일자리들은 다 이제 거기에서 내려오고 지역 상인들은 거의 비정규직이나 그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이제 그것도 허울죠. 좀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한 바로는 거의 다 이제 수치가 나온 거로는 전례가 이제 파주 아울렛하고 이천 아울렛에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허구며 입점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이제 입점시켜서 업적으로 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유통 지역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입점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중소상인들을 거의 죽이려고 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강력히 저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나 도시 생존을 위해서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예. 또 인구도 유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 기업 유치 중에서 아울렛 매장, 대형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는 걸 투자 유치 뭐 이렇게 예. 바라보고 환영하는 예. 뭐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안에 지금 얘기하는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속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뭐 양산한다든지 뭐 예. 미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 있다든지 예.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예상하는 측에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를 본다고 하면 보통 그 아울렛 매장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저 도시의 한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크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테크노밸리는 하나의 신도심이지 않습니까? 신도심에 그렇게 돼 있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상당히 가운데 있거든요. 이미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고 주변에 상업시설이 대부분이 다 들어서 있는 가운데에 지금 상당히 둥그렇게 상당히 보기 좋아요. 그게 도로를 가보면.
져 있는데 거기에 보통 들어서지 않고 아울렛 매장은 좀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 바깥에 교외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지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게 가서 식사도 주변에 하기도 하고 좀 이게 둘러보기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아울렛 매장은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아마 호텔 부지라서 호텔 부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게가 위치는 좋게 잘 돼 있는데 아울렛 매장의 부지는 그전에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질문하신 그 고용 창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래도 그 관련된 그 아울렛 매장과 동등한 그 사업을 활동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각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종 업종에 종사하는 뭐 식당을 한다든가 주위 관련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울렛 매장에서 정규직을 딱 고용하지 않고 주로 이게 파타임직으로 이렇게 고용한다는 점에서 그 고용 효과는 반감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유치하려고 하고 또 아마 올 초에 대전시도 이걸 크게 유치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오히려 리젝트 해버리는 그게 그 신세계 그 유연시켜버리는 그런 그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입장에는 지금 고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그래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이 대덕밸리라는 이 클러스터 전체를 보고 이게 있는 이 생태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은 대전시에서 지금 상당히 깊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원래의 상태대로 보면서 이게 지금 아울렛 매장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과 이렇게 할 것이냐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고용 효과 하나만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되는 잘못하면 건물이 들어서거나 잘못되어 가면 이게 피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저희 오늘 논의 주제하고는 좀 빗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유니온스퀘어 신세계에서 추진했던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예. 그게 공익에 적절하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주요 부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이제 공익에 대한 판단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두 가지 쟁점이죠. 저희들이 여기에서 고용 창출이나 경제 효과나 이런 눈에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좀 공익 전체적인 이게 클러스터 전체를 바라보는 생태계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 사고를 이렇게 가지고 봐야 되는데 좀 공익적인 거나 그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원래 취지하고 조금 빗나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적인 관점에 또 들어가 보면 기업이 앞으로 그걸 만들어서 얼마나 경영을 잘해서 또 이 주변을 창출하는 문제는 또 딴 문제입니다. 그건 경영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오늘 토론에서 그 주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 경우 용도가 바뀌어서 호텔 부지가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시설 전용 단지로 바뀌었을 경우 시세 차익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 시세 차익이 토지 소유주 물론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법인만이 횡재를 하게 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회수가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행법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회수가 가능한 뭐 제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그 어떤 그게 쟁점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큰 토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해 놓으면은 가만히 토지를 어떤 보존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토지값이 오른다는 관점을 만약에 기업이 택했다면 그것은 주변 시민들이나 이쪽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게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뭐 그런 전체적인 그 토지에다가 또다시 이게 건물을 짓고 또 산업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죠. 지금 문제는 여기 아마 대전시에서 이거를 이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그 옆 주변에 이게 협력과의 관계라든가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이게 작년부터 만들어진 이게 있는 상생법들이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인가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그런 속에서 이런 토론이 계속 배워가고 있는 쟁점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 테크노밸리가 그 당시에 그 민간 쪽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예. SPC를 예. 만들 때 예. 대전시도 일정 지분 아마 참여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 이내 뭐 예. 그 언저리 같았는데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은 일정 부분 세금이 투자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클러스터 전체의 예. 균형적인 당초 운영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 예. 용도가 개별 용도가 정해졌을 것이다. 이제 말씀. 예,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대전시가 참여한 프로젝트고 대전시가 시민의 혈세로 거기에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조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건 부분에 일정 부분 투자가 됐거든요. 예. 물론 이제 프로젝트 자체 계획 속에서도 이루어졌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민 전체에 미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익이라고 저희가 예,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한다면 예.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 또 그 당시에 토지의 시세 자체가 용도에 따라서 틀리게 분양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공동주택 용지보다도 싸게 호텔 용지를 분양했다고 하면 상업 용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예. 뭐 정의 문제가 또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고 경제정의를 주창하시는 이제 경실련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 이런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오늘 저 주장을 하려고는 나왔는데 이제 아까는 이제 서두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건 공적인 목적으로 계획된 거는 그대로 가야 돼. 그런 전례를 남겨두면은 그런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혜 시비 지금 박사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시세 차익은 분명히 있고 얼른 저희들이 그냥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져보니까 1,000억 정도가 금방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된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그럼 그 주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그 분양받았던 그런 업체나 그런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그 형평성과 또 특혜 시비가 분명히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저희는 특혜 시비나 이 공익 목적에 제대로 그 취지대로 이제 그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저희들은 장사하는 상인으로서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아울렛이 왜 여기에 굳이 감사합니다. 들어와야 되느냐? 아울렛이라는 거는 또 외국의 사례 보면은 외국은 사전에 철저히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 피해를 고려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LA에서 한 140, 50km 떨어진 저 멀리에다가 해놓고 관광객들은 그래도 관광객이 연만 1,000만 명씩 와서 거기서 보고 즐기고 하고 이렇게 가고 해서 지역 상권에는 그 피해가 미미하고 또 독일 같은 데는 주변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10% 정도의 그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 아예 허가도 안 내준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창출이다, 뭐 세수 증가에다가 또 뭐 지역 활성화한다고만 하면은 그냥 뭐 내주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단체장들의 뭐 치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논리들이 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 소설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단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 의정부하고 그 인근에 있는 양주시가 의정부에는 신세계가 1,100억을 투자해서 직접 고용이 1,000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고용이 2,300여 명, 관광객이 연간 400에서 500만 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양주시에는 롯데가 3,000억 투자해가지고 일자리가 10,000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연간 600만 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그런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냥 일반 시민들에도 그거는
그 수치를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아울렛이 한두 개 있었을 때 그 수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곳곳에 아울렛이 산재해 있는데 거의 뭐 그런 소설 수준으로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도 거의 질 좋은 고용 창출은 없고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민주당의 이명의원과 그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그 90% 이상이 그 아르바이트나 단기 아르바이트나 이제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거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과연 고용 창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저희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상권 영향평가 또 이제 지역 협력 뭐 계획서를 이게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그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유명무실합니다. 강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또 여쭤보기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유성 관평동 테크노밸리 호텔 부지에 들어서려고 하는 아울렛 매장 부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다음에 또 같은 시간을 할당해서 다른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약속드리면서 이게 이제 대규모 점포 등록이 있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따라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건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이제 지역의 상권 영향평가도 하고 또 지역과의 어떤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는 그런 계획서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상권 영향평가나 지역협력 계획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행을 제대로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은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이런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할 때 상권 영향평가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주로? 결국에는 이 상권 영향평가나 지역 협력 계획서 이 내용이 이게 발효된 것은 작년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나 특허청이나 이게 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너무 대기업 위주 성장이어서 이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지역의 이 균형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게 만들어진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규모 업점이 어느 지역에 들었을 경우에는 보통 그 법에서 3km입니다. 3km 상당히 넓은 거죠. 뭐 우리가 1km 더 넓은데 3km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구대전역에서 도청까지가 1.1km. 그러니까 이 3km까지의 대규모 점포가 들었습니다. 일종의 그 백화점이나 대규모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서는 이게 있는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여러 개가 아마 이렇게 들어선다는 점에서 이게 어떤 상권의 범위가 대규모로 정의되면 이 3km까지의 그 범위를 봐야 됩니다. 지역을. 그리고 중대규모 점포라고 정의되면 한 100평 이상이면 우리가 보통 50m 정도, 500m 정도입니다. 500m도 적은 건 아니죠. 이런 건데 그 지역의 영향평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가구 인구수라든지 거주 세대수, 거주의 연령 분포까지, 인구 소득 분포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그 지역에 어떤 사업자들이 들어있는가도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점포 해당 또 준대규모 점포 해당, 전통시장의 해당이 어떻고 그리고 전통 3종가가 어떤 해당이 어떤가를 자세히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상권의 그 특성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도 다 분석되어서 이 상권의 영양기술서가 이렇게 제출돼야 됩니다. 현황에 대한 분석이 분석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분석 속에서 지금 이 영향평가가 이 점포가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쁜 효과가 있느냐 좋은 효과가 있냐를 뒤에 이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분석이 지금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게 정책 당국에서 아주 엄격하게 따져야 될 겁니다. 아마 따질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 게 이 상권 주변의 영향 평가입니다. 이게 녹록하지가 않죠. 지금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협력 계획서가 또 있는데 예, 지역 협력 계획서는 결국에는 영향 평가에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석이 정확한 분석에 기초를 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그 종합 보면 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함께 하겠다는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역의 전체적인 협력 계획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 두 개의 이 계획서가 함께 연결되어서 올려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에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게 써졌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들이나 대전시 당국에서 이것을 검토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가를 실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 최근 들어 시대적 화두가 예. 동반성장, 그렇습니다. 상생발전,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예. 상생발전, 예. 또 강자와 약자의 예. 동반과 협력,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이 시대적인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협력 계획도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고 더불어서 생생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그 예.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결국에는 그 이행에 이게 만나게 잘못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자체장이 결국에는 이 영향평가라든지 협력 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이것이 객관적인 것을 제대로 안 됐다고 이럴 때는 거센 반발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나쁜 효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이게 무슨 이 허락을 하거나 이게 상생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 이 시대의 화두에 맞지 않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이 협력이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단체장이 다시 이렇게 수정안을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잡히지 않으면은 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제 우리 위원장님 예. 같은 예. 경우 예. 이 상업활동에 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3년째 하고 23년. 네. 요즘 매번 경기가 단군 이래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피부로 체감하시는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업종에 뭐 구분 없이 어렵고 물론 이제 하물며 그 대기업인 그 백화점도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대규모 할인점들 아울렛들이 이렇게 서로 입점하려고 하는 이유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게 있긴 한데 이제 솔직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질문하신 요지랑 아까 이제 교수님 예.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예. 기회가 없어서 그 상권 영향 평가하고 지역 그 협력서를 정말로 성실하게 해서 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단체장이 평가해서 허가하고 안 하고 하는 그 기준을 두는 거는 참 잘했는데 과연 이거를 어겼을 때 이건 저희들이 이제 한 사례로 파주 신세계 7시 아울렛이 입점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파주 또 어디야 고향 김포 인근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중소기업청에서 5회에 걸쳐서 이제 서로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생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세계가 입점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협력하는 것처럼 하고 입점 거의 그 단계에 와서는 협상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중기청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관련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곧바로 신세계한테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공고를 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오픈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또 하나 이제 그 법의 맹점이네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또 이제 장사가 요즘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는데 한 10년간 이게 망해서 폐업하는 우리 자영업수가 한 무려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 한 사람에 딸려 있는 그 식솔들을 생각하면은 한 1천만 명이 참 정말로 어렵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기 하면서 거의 국민들이 빚쟁이로 몰아가 있는 상황도 창업해라 뭐 이런 것들 지원들을 또 많이 지원하는 그 제도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창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중요한데 잘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평생 그 직장 다니다가 이제 좀 대출도 받고 해서 모아놓은 걸로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5년 안에 거의 70%가 망한답니다. 더군다나 그거 이번에 이제 또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 우리 중소상인들이나 영세상인들한테 이제 권리금보호법 이번에 하고 뭐 또 하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보호를 한다는 지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권리금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 그런 유통 업체 큰 규모가 오면은 그 일대가 다 숙박이 돼서 공실 빈가격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걸 제도화하고 또 저희들 자영업자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또 가장인데 가장이 이거 좀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가정이 해체됩니다. 하여튼 뭐 절실합니다. 그래서 뭐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교수님 이런 대규모 점포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예상되는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판단은 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지금 상생협력은 굉장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공정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규범에. 결국에는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효율성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정한 측면 하나만 따졌더라면 왜 호텔 부지에 들어선 거를 호텔을 하지 왜 이렇게 변경하느냐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경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이게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면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효율적인 면을 우리가 아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이 자체를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는 문제를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산업이라는 이 어떤 기업이 정말 이게 경영을 얼마나 잘해서 이 지역에 얼마나 공헌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지금 현재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야기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들어설 경우에 들어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치지 않고 어렵지 않는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만들어 나와서 어느 정도 100% 만족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타입이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 문제는 경영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적극적인 프로모션적인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걸 정말 잘 꾸려가는 문제는 또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서 하는 뒤에 우리의 또 하나의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되면 아마 이것이 큰 것들이 들어서면 또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 지역 주변의 집가도 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좀 프로모션 좀 이게 상승되는 분위기를 저 주변에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 있는 인구도 이런 큰 대행 이런 것들이 이런 할인마트는 없기 때문에 아울렛 매장이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 전체도 올 수 있는 그런 잘 효율적으로 하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설득력 있게 이 제안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이런 게 장점입니다. 최대의 단점은 어떻든 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생존의 위협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까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업종에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상권 분석을 아까 말한 행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행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게 상생이라는 이 하도를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계가. 그러니까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대전시에서 정말 이게 있는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진정하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게 나아가서 이거를 정말 타진 있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문제 찾고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시도 부담인 것 같아요. 이게 10년 가까이 이게 땅이 놀려져 있으니까 부담인 것 같고 그게 있는 기업 입장도 부담이고 주변의 지역도 지금 부담이에요. 그런데 참다 이런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입장도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입장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갖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발이 되고 예. 이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줘야 예. 된다라는 분들도 예. 계시고 예.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예. 무슨 얘기냐? 호텔로 가라. 결정했으면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떤 양자가 어떤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양보와 타협 예. 무엇이 과연 대전시 전체를 위한 길인가를 예.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 한 1분 이내에 이제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입장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한 1분 정도 해주시고 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예. 입장에서 예. 한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이제 말씀은 좀 전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애환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신하고 이제 웃지 못할 사례 좀 아이러니할 사례인데 최근에 이제 충남 부여에 이제 롯데 쇼핑이 그 이제 충남도와 합작해서 이제 백제 문화단지 산업단지 하나로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여 그 관광객 전체는 좀 늘었지만은 이제 아울렛에서 소비하고 시내로 안 들어오고 다 이제 자기 왔던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되는 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원도심과 그 지역 상권이 이제 침체되면서 다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400억이라는 돈을 다시 시에서 또 투자를 해서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이런 그 전례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절대 이걸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저희들 상인들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만일의 경우에 이제 이게 허락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적당하게 대전시에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생이라는 이 화두를 정말 살리고 여기에 있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정말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야 되겠고 또 원래 이게 있는 대덕밸리 클러스터에 있는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호텔이나 이런 부지로 설정하려고 하는 클러스터의 성격을 좀 더 고려하셔서 여기에 있는 아울렛 매장이라도 좀 더 이게 명품이라고 했으니까 좀 이게 다른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에게 피해가 되지 적게 되는 아울렛 매장 명품이라는 걸 좀 살리면서 이 지역 전체를 함께하는 그런 어떤 특성화된 방향을 찾아야만이 이게 상생의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더 창조적으로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울렛 매장이나 그냥 아울렛 매장이 아니다. 이 테크노밸리화된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뭔가에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중소상인도 함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을 뭔가 독특하게 구상을 하면서 이 업점의 수정 계획을 제시하라든가 어떤 연결을 하면서 방향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가 살 수 있는 또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조차도 저는 여지를 남겨놓고 끝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유성구 관평동 아울렛 매장 입점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모쪼록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전 시민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대전시와 그리고 관계자 모두들 그리고 토지 소유 회사의 이익과도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